이 혈압 관리에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제 주위에 한 서너 명 정도가 이 혈압약을 먹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이게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끊을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선생님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0대 중반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20대 중반부터 혈압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순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자기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셨어요. 이러면서 체중을 감량했더니 혈압약 그리고 고지혈증 약까지도 다 끊게 되신 분이 계세요. 다행이다. 이제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완기혈압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말초에 지방도 쌓이고 찌꺼기도 쌓이고 손발도 차고 이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완기혈압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체중 관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식이 조절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은 약을 먹지 않아도 금연이라든가 금주, 체중 조절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고혈압 약은 줄일 수는 있어도 조금 끊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고혈압 약의 종류랑 약 개수는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끊는 것 자체를 한다면 더 엄격한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을 지키셔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다 뭐 회식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고혈압 약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노력하면 약 끊을 수 있나요?인데 노력 안 할 거면 약 먹어야 된다. 이 말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선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요가 이제 문제고, 예를 들어 당뇨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뭐 스텐트나 이런 시술도 받았고 굉장히 고위험군이면서 160, 170으로 올라가는 고혈압 환자한테는 습관과 약을 반드시 먹으라고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뭐 130에 얼마다 이렇게 되는 분이 기회가 없느냐? 분명히 이제 기회는 있다는 뜻이고, 그때부터 약 먹어라가 아니라 생활 습관부터 이제 시작해라 이 뜻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오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 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고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먹을 경우에 혹시 굉장히 안 좋은 건지, 어떤 합병증이 생긴다거나 다른 질환의 위험이 있는 건지요? 무조건 약이라는 거는 부작용이라는 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겁니다. 네, 무조건 약이라는 건 우리가 잃어버릴 게 더 많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얻는 거를 맞죠.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얻는 부작용보다는 약을 안 먹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처럼 드시면 돼요. 환자분들이 다 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먹는데 아침에 다들 비타민 다 이거 가스 하나씩 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비타민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을. 그렇다면은 고혈압 약을 먹더라도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재하 약사님이 뭐를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부터 고혈압 환자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 무엇이고요? 그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혈압약은 몸속에서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 2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의 2곳에 존재하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뼈잖아요. 네. 99% 이게 대부분의 칼슘은 뼈에 존재하는데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칼슘은 사실은 혈관 안에 혈액 속에 존재해요. 이 칼슘이 있어야만이 근육이 수축을 하고, 근육이 수축을 해야 움직일 수 있겠죠? 혈관이 수축을 해야 혈액이 흐르겠죠. 혈액 속에 1%의 칼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칼슘은 채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혈관과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혈관과 근육을 수축할 때 일정 정도의 칼슘만이
혈관이나 근육으로 들어가는데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채널이 열려서 칼슘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서 아하.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게 되면 1%의 이 혈액에 있는 칼슘이 혈관 평활근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압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알겠네. 네. 칼슘이 혈압에 영향을 주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약을 먹는 고혈압 환자는 이 칼슘제 먹으면 안 되는 거겠네요? 실제로 약국에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렇겠죠. 이 칼슘 채널 차단제와 칼슘제는 같이 복용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 평활근으로 들어가는 통로만 차단을 하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칼슘을 막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보충제로서 칼슘이 뼈로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 채널 차단제 드시는 분들도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제를 따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약은 어떤 약이죠? 네, 두 번째는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아까 칼슘이라는 것이 혈관도 수축시키지만 또 혈관을 수축시키는 다른 기전이 있는데요. 네. 바로 호르몬이에요. 네.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이에요. 그런데 호르몬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호르몬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물쇠, 수용체가 있어서 딱 붙어야 작용을 해요. 호르몬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약이 가가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네. 이 호르몬이 작용을 못 하겠죠? 아. 그래서 이 약 이름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어휴. 이렇게 네. 불리우는 겁니다. 네. 이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 몸에서 혈액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을 그래요? 겪어서 어지러움 같은 걸 좀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면 또 탈수가 일어나서 그렇죠. 이 혈압약하고 여름에 땀을 또 많이 흘리시면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지럽다고 약국에 오셔가지고 빈혈약을 찾아요. 근데 아하. 그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복용하는 혈압약이 내 몸에 지금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처방을 내신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혈압약의 용량을 좀 낮춘다거나 늘린다거나 또는 다른 약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혈압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아가는 새의 모습과 같다 하여 비금도라 이름 붙여진 아름다운 서해의 섬. 어렵게 비금도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아, 네. 저희 선착장 도착했는데. 문자인데 배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네. 나도 못 나서 미안해요. 제가 문자 찍어드릴 테니까 거리로 오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전달받은 주소를 따라 한 마을에 도착한 제작진. 혹시 청기누설TV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 나침반을 알려줄 권희석 씨. 진짜 엄청 고생해서 왔어요. 보여드릴 거 위에 있으니까 저하고 한번 같이 하시죠. 위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네. 과연 비금도에서 만나볼 건강 나침반은 무엇일까? 그렇게 권희석 씨를 따라간 곳은 밭. 우리 저쪽으로 갈 겁니다. 저쪽으로. 누구 일하고 계시는데요? 아, 저희 가족들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무다로 왔어. 권희석 씨의 가족 이순례, 권영출 씨 그리고 아내 명영란 씨. 제작진과 인사도 잠시 온 가족이 모두 다시 작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지금 못 캐고 계신 거예요? 전민이야, 먹어봐.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다짜고짜 무언가를 권하는 권영출 씨.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네네네. 지금도 왔으면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 비금도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이거. 아삭아삭한데 바로 그거야. 엄청 달아요. 달고 굳이. 그게 뭐예요? 동사. 동상. 동삼이다? 인삼 같은 거예요? 인삼보다는 더 동산. 밭에서 나온 썸초 뿌리. 썸초 안 먹어봤어? 서울서 썸초도 안 사 먹고 그랬어. 솜초의 뿌리라는 동삼. 솜초가 뭐예요? 시금치,
시금치를 섬초라 불러요? 섬에서 나온 게 섬초제. 육지에서 본 거라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육지에는 이런 놈 없어. 안 나와 이런 놈. 맛있고 건강하고 이게 최고 좋은 것이요. 눈이 와도 안 죽어. 땅에 딱 붙어버려 이 싹이. 눈 속에서도 이것이 커 자라나. 눈이 오면 더 단맛이 더 난다 가지. 눈 맞으면. 건강 나침반 그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섬초. 한겨울인 지금이 제철인 섬초는 해풍을 맞고 자란 시금치의 한 종류로 일반 시금치보다 잎이 두껍고 단맛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겨울인삼, 즉 동삼이라 불리는 뿌리에도 영양이 응축돼 있다고 한다. 섬초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는 물론 엽산,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고루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뼈 건강, 혈액 생성, 근육 기능에 폭넓게 관여해 우리 몸 전신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고 나온 푸른 생명력을 자랑하는 섬초. 수확철이 지나면 질겨질 수 있어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권유석 씨 가족. 특히나 8순이 넘은 나이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이순례, 권영출 씨 모습이 누구보다 활기차 보인다. 두 분 엄청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 향겠지. 85살 먹어도 건강한 게. 섬초 먹은 게 건강해. 그래 우리 이 섬초가 우리 어른 살린 것이요. 섬초가 남편을 살렸다? 한국병원을 가니까 혈관이 좀 좁혀졌다고 하더만 그러더니 이제 시술을 한다고 입원을 하라고 그래요. 협심증 초기 진단을 받았던 권영출 씨. 평생 건강하기만 할 줄 알았던 그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았다고 하는데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심장 관련해 가지고 진단을 받았을 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 더 좋아지겠지. 어쨌든 과학약한 운동을 좀 하고 하시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은 무리하게 운동하는 게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새벽 조깅이나 근력 운동 등 격한 운동을 즐겼던 권영출 씨. 하지만 이는 되려 심장에 부담을 주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 심혈관 질환자에게 과하거나 격한 운동은 혈압 변동이 커서 오히려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심혈관 질환자들은 식후 혈압이 안정된 시간에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다는 상식.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 약이 아닌 독이 되었던 것. 매일 접한 게 이게 시금치다 보니까 이 시금치 농사를 져도 잘 안 먹게 돼요. 그 의사 선생님 권유도 있고 지금 많이 드시는 편이죠. 혈관이 70 이상이 돼야만 시술할 텐데 아직 70, 한 60도 못 되니까 더 두고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또 작년인가 가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니까 그들이 뭐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금치 먹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심혈관 건강에 나침반이 되어준 섬초를 섭취하며 가벼운 산책과 같은 무리 없는 운동으로 관리한 결과 현재는 협심증 증상이나 더 악화되는 것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섬초가 권영출 씨의 심혈관 질환 관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일까? 섬초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는 혈류 흐름과 심혈관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섬초에는 칼륨과 엽산 등 심혈관 건강과 관련한 영양소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라 혈압 조절이나 심혈관계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한 연구를 통해 시금치와 같은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 섭취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풍부한 질산염으로 심혈관 건강에 나침반이 되어준 섬초. 이순례 씨는 남편 권영출 씨의 섬초 섭취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갓 수확한 섬초를 손질하는 고부. 대체 뭘 만들려는 것일까 싶은 그때
섬초를 간다? 그러고는 갈아준 섬초를 하얀 가루에 부어주는데 지금 만들고 계신 건 뭐예요? 시금치 칼국수. 시금치 칼국수요? 응. 엄청 맛있어. 해 먹어봐. 섬초를 갈아 반죽을 만든다는 것. 반죽에는 다른 건 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간은 이제 국물에다 해야지. 그렇게 한참 동안 섬초 반죽을 치댄 후 다 됐어. 이제 한 냉장고에다 1시간 정도만 숙성할게요.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멸치다시마 육수에 갖은 채소를 넣어준 다음 숙성된 반죽을 얇게 밀고 썰어서 면을 만들어준다. 마지막으로 육수에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며 섬초 칼국수가 완성된다. 맛있다. 딱 맞고. 간 좀 보실래요? 네. 섬초 칼국수를 맛보는 제작진. 뼈도 쫄깃쫄깃한데 시금치 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단맛이 너무 좋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입맛에 맞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혈관 질환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 과연 괜찮은 것일까? 밀가루 위주의 식사는 식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기 쉬운데 섬초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식후 혈당 변화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식단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쉬운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보완해 주어 탄수화물 중심 식사에서 깨지기 쉬운 영양 균형을 보완해 줍니다. 섬초 칼국수에 이어 짝꿍처럼 잘 어울리는 섬초 활용법을 보여주겠다는데 무슨 요리 해주실 건가요? 이거는 지금 생채예요. 약간 샐러드식으로. 시금치도 생으로 먹어요? 데쳐서 먹어도 좋은데 생이라도 삼겹살하고 싸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가. 쌈을 싸 먹어요? 그럼 엄청 맛있어. 상추보다 더 맛있어. 갖은 양념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손질해 모아둔 섬초에 붓고 고소한 참기름까지 더해 골고루 무친다. 그것 좀 더 갖다 묻혀봐라. 더 맛있을 거야. 이순례 씨의 말에 곧장 어딘가로 향하는 며느리 명영란 씨. 마당 한쪽 무언가를 확인해 보는데 그거 뭐예요? 꽃감이에요. 꽃감이요? 네. 시금치 겉절이에 넣어보려고요. 시금치 겉절이 넣어요? 네. 이건 단맛도 더해주고 식감도 좋고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렇게 챙겨온 곶감은 얇게 펴 썰어준 뒤 만들어둔 무침에 넣어 함께 버무려준다. 맛있다. 간도 꽉 맞고. 아삭한 식감에 곶감의 달콤함까지 더한 섬초무침 완성. 그렇게 완성된 섬초 생무침. 그런데 익혀 먹는 것이 익숙한 섬초를 생으로 먹어도 건강에는 괜찮은 것일까? 섬초는 생으로 섭취해도 안전한 채소입니다. 특히 생으로 섭취할 경우 열에 약한 비타민 C와 엽산,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며 섬초의 미네랄과 수용성 영양소 손실도 적어 가볍게 무쳐 먹거나 생무침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 방향을 바로잡아준 섬초 한상을 제대로 즐기는 가족들.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여생 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바란 것 없어.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그게 제일 바래. 약과 독의 갈림길. 심혈관 건강 나침반은 섬초였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건강 나침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를 알고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 제주도로 향한 제작진. 도착한 곳은 제주 특유의 돌담길이 이어진 한 마을이었는데 서둘러 약속한 장소로 향하던 그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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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낯선 분이라서 이상하다 해서 꼭 소개팅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풍리에 살고 있는 한나산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토박이에요. 제주의 건강 나침반을 알고 있다는 한나산 씨. 진짜 길이 예뻐요. 길 예쁘죠? 네. 제가 봐도 예쁘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 산책할 때 마을 한길을 한 번씩 다녀요. 예쁜 길뿐 아니라 이제 저희 마을에 자랑거리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보실래요? 네, 좋아요. 네네. 제주에 온 목적도 잠시 잊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 초가지 보이시죠? 제주에는 바람과 태풍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 채라고 해가지고 햇빛이 많이 나거나 여름에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오고 나면 이걸 빼줍니다. 빼주면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가요. 제주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마을. 시간이 멈춘 듯 과거 제주도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쌀쌀한 날씨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마을을 소개해주는 한나선 씨.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있기 전 건강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데 유방암 직전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암 일기 직전이라고. 암 발병 직전이었다? 건강검진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암 직전이니까 바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발생하면 수술할 겁니다. 걱정됐죠, 저는. 건강검진을 통해 운이 좋게도 유방암 직전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한나산 씨. 이에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그녀였지만 방향을 잃고 말았다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먹는 걸 우선 바꿔봤어요. 육류보다 채소 종류, 이것저것 채소 종류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채소 종류를 많이 이제 먹으려고 했어요.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콩 종류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단백질이니까. 조심을 많이 했죠. 암 발병의 두려움으로 인해 채식을 고집했다는 그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식이 한나산 씨에겐 도움을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육식을 배제하고 식물성 단백질에만 의존한 채식 식단은 호르몬 균형과 유방 조직의 항산화 방어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콩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샘과 호르몬 대사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육류를 포함한 필수 영양소를 고르게 채운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채식은 무조건 좋다는 상식.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 약이 아닌 독이 되었던 것. 그래서 저는 목숨 걸었어요, 식재료에. 암에 좋다라는 건 다 이제 제가 찾아봤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좋은 식재료도 많이 찾으면서 이것저것 먹었고 5년 후에 암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건강의 방향을 다시 고쳐잡고 노력한 결과 지금과 같은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럼 몸에 맞았던 식재료 중 뭐가 제일 좋았었나요? 제주에서 나는 이때쯤 나는 게 있어요. 아주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보러 갈까요? 그렇다면 그녀의 건강 나침반이 되어준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한나산 씨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한겨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록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여기에요. 밭에 도착하자마자 연신 무언가를 뜯기 시작한다. 파치가 많아. 아무리 봐도 초록풀만 무성한 이곳에 대체 어떤 건강 나침반 식재료가 있다는 것일까? 풀은 풀밖에 없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풀밭처럼 보이죠? 한번 와서 보세요. 뭔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는데 이어서 무성한 초록풀을 걷자 드러난 것은 무네요? 일본하고 달라요. 우와, 크다. 이거 제주도에서만 나는 월동무예요. 이 월동무가 제 몸에 맞았던 좋은 식재료예요. 한나산 씨가 찾은 건강 나침반은 다름 아닌 월동무. 일반 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아삭아삭하고 달고 그리고 영양소가 더 풍부하고 그래요. 월동무는 한겨울 제주도에서 수확된 물을 말하는데
제주 추위를 견디고 자라 단맛이 더 강하다고 한다. 아, 어떡해. 우와. 와, 무 좋다, 진짜. 우와. 아, 이거는 소화 잘 되고 맛있어요. 저희도 무를, 생무를 먹어요. 지금 우리 성산 겨울무는 매운맛이 안 나요. 맵지 않고 단맛이 강해 새참으로 바로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월동무. 제작진도 월동무를 맛보는데 맛있다? 진짜 배갔다. 그럼. 물이 진짜 많아요. 많죠. 물이 많아가지고 시원하다. 아삭하고. 이처럼 제주 월동무가 단맛을 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제주 땅이 화산해토예요. 물 빠짐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무도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단맛이 더 나는 거예요. 제주 화산토 덕분에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다는 월동무. 과연 사실일까? 제주 화산토는 배수가 매우 뛰어나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고 자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는 수분을 과도하게 키우기보다는 당과 미네랄을 뿌리에 축적해 조직이 단단해지고 맛이 깊어집니다. 따라서 제주 화산토는 물을 밀도 높게 키우는 토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무의 당도를 비교한 결과 월동무의 당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월동무 속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는 항산화 작용 및 장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맛과 영양 모두 월등한 건강 나침반 월동무. 제주 토박이 한나산시의 월동무 활용법이 더 궁금해지는데 먼저 수확한 무를 잘라 손질해준 다음 갑자기 커다란 냄비를 가져오는 그녀. 그런데 그 속에 있던 것은 돼지 등뼈? 대체 무슨 요리를 하려는 것일까? 제가 육류를 그전에 잘 안 먹었어요. 이 뼈를 푹 고아가지고 무랑 무청 넣고 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좀 담백해지죠. 그래서 겨울에는 즐겨 먹습니다. 채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류 섭취를 위해 월동무와 함께 활용한다는 것인데 생강하고 마늘하고 된장하고 소금하고 이걸 넣어야 담백한 맛이 더 나고 냄새가 많이 없어져요. 2시간가량 푹 삶아준 뒤 잘 삶아진 돼지 등뼈를 건져 뼈와 살을 분리해준다. 그런 다음 육수에 고기와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는데 음식 이름이 뭐죠? 적작배국인데 감자탕에 들어가는 등뼈, 맛있는 등뼈 그거 사다가 했어요. 와, 맛있겠다. 잘 끓여졌구나. 소금 간만 조금 하고 마지막으로 간을 맞추면 건강한 육식 제주 토속 접작뼈국 완성. 드셔보세요. 아마 배지근할 걸요. 돼지근함을 느껴보기 위해 맛을 보는데 배즙 나네요 이게. 와, 고기 진짜 부들부들한데 진짜 찐하고 이게 무에서 나오는 깊은 맛과 단맛이 진짜 맛있네요. 채식의 부족함을 채워 균형 잡힌 식단의 나침반이 되어줄 월동무 접작뼈국. 과연 건강엔 어떤 도움을 줄까? 월동무는 폴리페놀,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이 응축되어 있는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 월동무처럼 겨울에 저온 스트레스를 받은 채소가 항산화 성분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동무 속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육류 섭취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에서 추출한 에탄올 추출물이 유방암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월동무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활용법도 있다고 하는데 먼저 무를 손가락 크기로 잘라준 다음 채반에 고루 펼쳐준다. 햇빛에서 5일 동안은 말려야 잘 말라요. 무가 햇볕에서 잘 마르면 깨끗이 세척해주는데 이게 간장이요.
식초, 매실청이에요. 간장 2개 넣고요. 2대 1대 1. 이게 무장아찌예요. 이제 이거는 1년 먹을 밑반찬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작물을 넣으면 새콤달콤 아삭한 월동무 장아찌가 완성된다. 이처럼 물을 말려서 섭취할 경우 수분이 빠지면서 항산화 성분은 물론 폴리페놀, 식이섬유 밀도가 증가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 국으로 장아찌로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월동무. 이번엔 그 활용법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며 길을 나선 한나산 씨. 제주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네, 변화무쌍하죠. 아침에 햇볕 났다가 지금 이거예요. 제주도의 날씨는 그때그때 달라요. 월동무 활용법을 기대하고 따라왔건만 그저 바다만 바라본다?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일까 싶은 그때 언니, 뭐 잡힌 거 있수가? 물질 중인 해녀들을 만나기 위해 해안가로 왔던 것. 신선한 재료가 필요해가지고 해녀분들 만나러 왔어요. 제주 토박이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 해녀들이 바로 채취해온 신선한 해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과연 어떤 식재료이기에 일부러 해녀들까지 만나러 온 것일까? 창군 아니고 사군이고. 이거 한번 제가 까드릴게 한번 잡숴보세요. 생으로 먹어요? 예, 이거 날 걸로 먹으면 진짜 맛있죠. 싱싱하니까. 육지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뿔소라회. 제작진 그 맛을 처음 누려보는데 맛있죠. 맛있죠. 야, 싱싱함이 차원이 달라요. 와, 오독오독하고 바닷물이 천연 조미료네요. 아, 진짜 맛있어. 너무 부러워요. 와, 해녀분 아시면 이런 거 드시는 거예요? 와. 그렇죠. 그렇다면 한나산 씨가 찾으러 온 제주 바다의 신선한 식재료의 정체는 뿔소라? 저는요, 국으로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쓰죠. 그런데 손에 들린 것은 뿔소라가 아니다? 보말 가지러 왔어요. 제주 겨울 바닷속 제철을 맞은 보말을 가지러 왔던 것. 제주 바다의 보물인 보말은 타우린과 미네랄이 풍부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피로를 풀어주고 몸속 균형을 잡아 혈관과 기력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싱싱한 보말 그거 갖고 가서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보말과 월동무의 특별한 만남.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먼저 끓는 물에 보말을 삶아서 오메긴 잘 쏠맞으신디. 껍데기와 살을 분리해준다. 손질이 한창인 그때 보말 쏠만. 고개 쌀만. 아이고. 아이고, 보말 잡고 했는데 왔나? 선수가 까봐 한번. 아이고, 여기 선수가 따로 있어. 그렇게 물질을 마치고 온 김신순 씨까지 합세해 순식간에 보말 손질을 끝냈다. 그런데 힘들게 손질한 보말 살을 으깨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채 거르기까지 하는데 내장하고 보말하고 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내장에 이것저것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버려버릴까? 이게 육수예요. 아, 이게 육수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건 육수. 보말 육수가 준비되면 빠져서는 안 될 월동무까지 채 썰어 준비한다. 그 사이 무언가를 가지고는 한나산 씨. 지금 가져온 가루가 뭐예요? 밀가루예요? 메밀가루. 모밀을 하고 이 무가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싱싱한 보말 육수에 월동무와 메밀까지 범상찮은 식재료의 조합인데 뭐 만드시는 거예요? 모물저배기 만들고 있어요. 모물 저배기. 모물 저배기요? 모물조배기는 제주 여자들이 애 낳고 몸주를 위해 먹던 보양식 같은 음식이에요. 여자 몸에 정말 좋아요. 육지에서는 미역국 먹지만 제주도에서는 요걸 먹죠. 제주 산모들이 미역국 대신 영양 보충을 위해 먹었다는 모물조배기는
고려말 원나라에서 메밀이 유입되어 먹기 시작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제주 향토 음식.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더욱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어서 메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주는 김길순 씨. 그런데 반죽 모양이 이상하다? 그거 어떻게 쓰시려고 그렇게 묽게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려고 묽게 하고 있어요. 저배기가 수제비예요. 아, 수제비요? 예. 예, 손으로 뜯어 놓는 거를 여기 제주도에서는 이 모밀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뜯어 놓는다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수제비죠. 보말 육수에 반죽을 떠놓고 채썬무와 보말살까지 넣어 끓여주면 모몰조백이 완성. 오랜 시간 제주 산모들의 건강에 도움을 준 월동무 활용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성분이 도움을 준 것일까? 한의학적으로는 무는 담을 삭히고 기를 아래로 내려 가슴 답답함이나 더부룩함을 풀어줍니다. 또한 메밀은 어혈을 풀고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서 이 두 식재료를 함께 먹으면 몸속 기와 혈의 정체를 정리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월동무 한상으로 잃어버렸던 건강 방향을 되찾게 되었다는 한나선 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구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건강한 식재료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체 건강인들은 왜 이토록 산을 좋아하는 것인지 생각에 담긴 바로 그때 산중에 울려 퍼지는 의문의 소리 포착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해 보니 웃음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건강인 정매순입니다. 환한 미소의 소유자 정매순 건강인 남편과 함께 매일같이 산에 올라 웃음 운동을 꾸준히 실천 중인 건강인 스트레스 확 풀리고 한바탕 웃고 나면은 건강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막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 콧노래 부르면서 내려가요. 그저 밝고 건강하게만 보이는 그녀. 그녀에겐 과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그전에는 별 증세를 못 느꼈었는데 어느 날 잠자다가 여기가 가려워서 만져보니까 콩알 마른 게 잡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충격적이었던 유방암 진단. 돌이켜보면 그 무렵 몸에 찾아온 전조 증상도 있었다고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이제 너무 힘들고 갱년기가 왔는데도 모르고 그냥 뒤에서 뜨끈뜨끈은 막 히타 째는 것 같이 막 뜨거워도 그걸 모르고 일에만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면역이 너무 떨어져서 온 것 같아요. 수술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소견 없이 활기찬 일상을 유지. 매일 산에 오르는 것은 물론 암 환우들을 위해 댄스 봉사까지 하는 건강인. 유방암을 극복한 건강인의 1% 건강 기밀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 지켜보기로 했는데 건강인의 생활 속 첫 번째 관찰 포인트. TV 시청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강인.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발가락에 고무줄을 끼우고 꽃게처럼 옆으로 걷는다. 대체 이 수상한 행동 속에 숨은 비밀은? 건강인의 생활 속 두 번째 관찰 포인트. 간식으로 과일을 준비한 건강인. 사과의 껍질을 벗기는가 싶더니 사과 위로 무언가를 뿌린다. 그대로 맛있게 즐기는데 뿐만 아니라 운동 중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 그대로 섭취하기도 하는 이것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알약방의 건강 주치의. 오늘의 주치의는 한의학 박사 김형호.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밖에 더워요. 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더워요. 어머니 혹시 시원한 물 한 잔 있으세요? 네, 물 한 잔 드릴게요. 네. 주스 괜찮으시죠? 주스요? 괜찮죠? 근데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건강인의 행동에 특이한 점을 발견한 주치. 옆으로 걸으시네? 쟁반을 들고 조심조심 옆으로 걸어오는 건강인. 아우 시원하다. 아우 갈증이 확 내려갔어요. 근데 아까 오실 때도 보니까 계속 발가락에다가 뭘 끼고 계시는데. 관찰 영상에서도 고무줄을 끼운 발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옆으로 걷는 모습 포착. 박사님 이거 괜히 끼는 게 아니고요. 저만의 운동법이에요. 이게 운동법? 예. 고무줄을 발가락에 끼운 채 운동을 한다? 박사님도 한번 껴보실래요? 이거 하면 돼요? 예, 한번 껴보세요. 예. 오, 탄력 좋은데? 이걸로 발가락 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끼고. 어머니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이렇게 박사님 이렇게 벌려보셔요. 이렇게 벌리는 예, 거? 그래갖고 이제 오.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셔요. 예. 오. 그러면 힘이 가죠. 발가락이 당기는데요? 벌써? 예. 그리고 또 위로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하고 그러더. 와, 이게 발가락으로 옆으로 하니까 이게 앞뒤보다 옆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요래서 혹시 걸을 때 아까 옆으로 이렇게 걸으신 거예요? 예, 이렇게 옆으로도 한번 걸어보실래요? 하하, 내친 김에 도전! 발가락 엄청 힘 가죠? 네, 발가락 엄청 힘 가고요. 뭐 다른 데도 힘 가요, 다른 네, 데도. 허벅지도 가고요. 엄청 발가락이 힘이 좋아졌어요. 발가락이? 네, 손가락보다 더 힘이 좋아요. 사실 체력이나 면역력을 위해서 근력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단순하게 발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가락 주위에 있는 작은 근육들까지, 소근육까지도 막 움직이게 되면서 이래 근력이 발달되게 되면 면역력도 올라가게 되고, 또 한의학적으로 사실은 이 발가락에가 오장육부가 다 포함됐고, 특히 족태형 비경이나 간경이라 해서 소화기나 간을 또 튼튼하게 하는 근육이 관련되어 있는 게 엄지발가락이에요. 네,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죠. 면역력 길려면. 어머니 비법 하나 알았습니다. 네. 자, 어느새 찾아온 점심시간. 식사 준비 전 위층으로 향하는 두 사람. 이 더운 날씨에 여기 올라오고 계세요. 아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네. 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주치를 놀라게 한 것의 정체는 과연? 초록초록 무공의 채소들이 가득한 건강인만의 옥상 텃밭이었습니다. 거기 고추도 따시는 거구나. 네, 고추도 따고 깻잎도 따려고요. 깻잎도 있고 고추도 있고. 와. 네, 노지에서 큰 거라 막 향이 엄청 진해요. 야, 진짜 그런데요? 저도 향이 따도 너무 되죠, 이런 거? 네, 따셔요 같이. 오늘은 깻잎하고 고추면 뭐 쌈채소로만 먹는 거예요? 저는 고기 좋아하는데. 섣부른 걱정은 금물. 오늘의 메뉴 쌈채소와 수육. 와, 수육. 야, 쫀득쫀득하기다. 와. 보통 암 환자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저는 고기를 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요. 힘이 없어요. 이 단백질이 몸 안에 있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이게 호르몬도 만들어내고요. 각종 조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탁 떨어졌을 때 반드시 드셔주는 게 중요한데요. 조리법을 너무 잘하셨어요. 기름기는 쏙 빼고 쫀득한 식감은 살린 돼지고기 수육에 가수학회 신선함이 살아있는 각종 쌈채소, 한식의 대표 주자라 불리는 구수한 된장찌개에 이어 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도토리묵 무침까지 면역력 향상을 위한 건강인표 영양밥상 완성! 와, 어머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뚝뚝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딱 만들었는데, 야, 어머니 내공 확 느껴지는데요? 다른 거는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와. 저희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되게 아프셨잖아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산에도 다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됐으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이지요. 어머님이 건강한 비결 중에 하나가 와, 아버님 그 미소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요? 네. 아이고, 느껴보셨어요? 네. 예. 박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와, 그 아까 기다렸던 그 수육인 거죠? 네, 맛있게 와. 수육의 향을 느껴보는 주치. 향기도 좋고요. 너무너무 쫄깃한데. 어머니 혹시 여기다가 조미료 혹시 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육 삶을 때는요 제가 된장하고 오가피, 마늘, 대파,
생강 이렇게 해서 천연 조미료로 해서 삶죠. 그래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향기도 좋고 잡내도 안 나죠? 그러니까요. 돼지고기를 하실 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돼지고기는 원래 찬성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오가피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네. 마늘도 따뜻하죠. 생강가루도 따뜻해요. 그것도 파도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평소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를 가지고 식단을 꾸린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유방암 수술 후 무려 2년간 계속되었던 항암 치료. 끈질긴 암과의 사투를 위해 가장 힘쓴 건 바로 면역력 향상이었습니다. 수술보다도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맞고 할 때가 엄청 힘들고 모든 세포를 다 죽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야 그걸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에 대한 걸 엄청 관리를 했어요. 중년이나 갱년기 이후 체내 면역력이 급감하는 이유는 바로 면역 노화가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면역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면역 체계의 불균형으로 해로운 균이나 이물질에 대한 공격력은 떨어지고 면역 세포를 공격하는 교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역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늘과 생강, 깻잎과 같이 체열을 보존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관찰 카메라를 보니까 뭐 그냥도 드시고 과일에다도 뿌려 드시고 수시로 드시던데 관찰 영상 속 다양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섭취했던 건강인.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 그거요? 우리 남편이랑 꾸준히 먹고 있어요.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 포스트 바이오틱스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란 유산균이 먹이 활동을 통해 뿜어내는 효능 물질 그 자체로 4세대 유산균이라고도 불리운다. 4세대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경우 박테리아 신과 단세 지방산 등의 유산균 배양 건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서 면역세포인 NK세포와 T세포를 자극하여 자가면역 시스템의 향상을 돕는데요. 이때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를 원료로 하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경우는 유산균 분자를 미립화시키고 면역의 균형을 조절해서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섭취는 면역, 항암, 항염 등의 효과가 있으며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의해 생성된 박테리오신은 감염성 미생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면역력을 키우려면은 장부터 챙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일단 속도 편하고 몇 년째 감기하면 안 걸릴 정도로 면역이 좋아진 것 같아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하루 권장량에 맞춰 섭취를 하고 식약처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살펴본 정매순 건강인의 건강 노하우는 근력 향상과 혈액순환을 돕는 발가락 운동법과 체온을 높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단의 섭취, 거기에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섭취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 노화 예방으로 유방암을 극복한 건강인.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